기출사료는 여러분들이 지금 OX를 잘 표시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172페이지. 근대 개혁운동과 반침략 민족운동 1번 갈게요. 다음 복위 사건을 주도했던 세력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를 청산하고 인민평등의 내용과 핵심이 벌써 단어가 나왔습니다.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갑신정변입니다. 일본의 메이시즌 내어서였던 게 평등입니다. 메이시즌을 롤모델로 해서 우리 국가의 어떤 정책을 모든 부분을 다 바꿔보자고 주장하는 게 갑신정변 세력입니다. 평등의 내용과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표방, 행정조직 개편과 조세제도의 계획을 모색,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던 사건으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양반 지층 일부가 중심이 되어 이로부터 근대화를 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오타가 있네요. 이 사건은 예세의 전심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농민들의 바람인 토지 문제 해결에 적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옳은 것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이영은문과 모화관을 없앴다. 이건 독립협회 활동 내용입니다. 이영은문과 모화관을 없애고 독립문을 만들죠. 이게 그 초기 서재필과 그 다음에 이한용 등이 활약했을 때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독립문에 이한용이 글씨를 새겼다는 것 때문에 요즘 되게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독립문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는데 이걸 이한용이 적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독립문을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들끓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죠. 이한용을 친일파로 생각하다면 당연히 독립문을 없애야 되겠죠. 근데 이건 이제 문화재가 돼버린 상황에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 9번 신참의 원칙 아래 개혁 정책을 수행하였다. 9번 신참하면 일단 이건 강무 개혁을 얘기합니다. 이건 고종임금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이렇게 탈바꿈 시켰죠. 이렇게 이때 연호가 강무기 때문에 강무 개혁이 되고 국호는 대한제국 고종임금 시기. 세 번째 질문, 일제가 날조한 백오인 사건으로 와해됐다. 이건 신민에 대한 얘기. 신민을 만든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안창호 선생이죠. 안창호 선생이 거의 그 다음에 이혜영 같은 사람들, 이혜영, 육형제들, 그 다음에는 이상용 선생, 되게 다양한 여기에 신채호 선생도 포함되었고요. 되게 우리 민족 계열의 지도자들 상당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신민입니다. 연도는 아시죠? 연도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신민회가 활동했던 시기들. 4번, 일본에서 차관을 도입해 국가 재정을 보충하고자 했다. 답은 4번. 김옥경 같은 급진 개화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문제 2번 가죠. 다음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황준선의 조선 책략을 보니 머리털이 쭈뼛쭈뼛해지고 슬개가 떨리며 울음이 북받치고 눈물이 흐릅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평소 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어딘 줄 아시겠죠? 미국입니다. 미국입니다. 저들의 권유를 받아 공연히 끌어들였다가 우리의 약함을 업신여겨 따르기 어려운 청을 강요하고 과도한 비용을 떠맡긴다면 장차 어떻게 응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 저탄소.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영국이 우리나라 여수 앞바다 검은도를 불법 점령합니다. 연도에 외우라는데 기억나세요?
1885년부터 87년 1885년부터 87년이 영국의 그분들을 불법적인 목적은 뭐죠?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할 목적.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영국과 러시아였죠. 견제할 목적이었다. 두 번째 질문. 저탄소 설치를 저령도 조차를 요구했다. 러시아 부산 앞바다 저령도에 조차를 요구했다. 장기 임대를 요구했다. 저탄소를 설치할 목적이다. 러시아. 세 번째, 강화읍을 점령하고 예규장각 조서를 털어먹었다. 프랑스 1866년에 프랑스. 운요 사건을 빌미로 불평등 조약이 강해졌다. 일본 대표적인 게 강화도 조약,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 전월을 셔머노 사건을 계기로 신비양요까지 답은 미국이 마지막 때 5번 지문이 미국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밑줄 근 이 나라와 조선이 맺은 수호통상조약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 골랐어요. 이 나라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나라는 유럽과 동양 사이에 끼어 있다. 항상 약소한 자를 돕고 공의를 유지하며 유럽 사람들이 함부로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국세는 동양에 두고 가깝고 상업은 동양에서 성하였다. 조선은 마땅히 이 나라에 사절을 보내어 수교해야 합니다. 조선 청약의 내용,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옳은 내용. 기억번, 거중 조정 항목을 두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내용이 핵심이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얘들이 요구한 게 거중 조정.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셨죠? 거중 조정. 미국이나 조선의 양국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상대국의 요구에서 상대국은 당연히 군사력을 동원시켜서 그 나라를 도와야 된다. 일종의 국방에 대한 안전장치를 봐야 되죠. 국방에 대한 안전장치다. 이걸 했다. 우리가 발동을 요구했죠. 거중조정 발동을 요구하죠. 미국이 어떻게 했다? 거부하게 됐다. 핑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해석을 얘들이 잘못했나 본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우리는 통상 여러 나라 수교를 할 때 그냥 통상 쓰는 간용어로 쓰는 단어야 이렇게 썼다는 거죠. 우리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영어 공부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미국의 일종의 거부한 거라고 봐야죠.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조선과 일본의 무역량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월등한 무역량 거래가 통상 거래가 있다는 얘기. 국가와 국가는 엄연히 이익을 가지고 거래하는 나라지 그 나라의 안전을 담보해주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거부한 이유가 이미 비밀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게 됐다. 그 다음에 체국대우를 처음으로 받은 나라가 미국이 맞죠? 처음 맞았습니다. 조선이 청해 척방임을 규정하였다. 척방을 규정한 것은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제입니다. 이모곤란 때 일본 애들이 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장악하자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을 통해서 속국임을 확실히 딱 못을 박은 것 중에 하나가 조청 상민 수령 무역장이죠.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를 규정하였다.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과 같은 대인식을 지닌 세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책 먼저 사료를 읽지 말고 발췌를 한번 봐보시죠. 이항로의 하서집입니다. 이항로의 하서집. 이항로 호가 하서입니다. 이항로 호가 하서. 이항로는 되게 유명한 인사이거든. 척하주존론. 척하주존론. 화해를 배척하고 싸우자는 겁니다. 척하주존론. 뿐만이 아니라 통상수교 거부하는.
그의 제자들을 하스학파라 합니다. 그의 제자들을 하스학파라 합니다. 하스학파다 이렇게. 옳은 것. 1번 문명 개화론 사상의 바탕을 두었다. 이건 김옥균 같은 사람들, 급진 개화파들. 두 번째, 흥선대원군 대의정책을 지지했다. 답은 2번.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입니까? 박귀수의 영향을 받은 양반 자제들이 많았다. 이건 개화파들, 김옥균 포함한 여러 많은 인사들. 일본의 조사실단으로 가서 선진문물을 견학하였다. 조사실단으로 갔던 사람들, 홍영식, 박정량 이런 사람들입니다. 개화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함을 설치했다. 통리기무함, 고종때 원공개화파들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하사학과 최익현 같은 인물들입니다. 최익현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하사학과 이학노의 제자들입니다. 이런 사람 나오면 무조건 기본적으로 거의 보수론자들, 보수주의 색깔을 띤 사람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가부터 다의 주장들을 제기된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가갑니다. 미국은 본래 우리가 모르는 나라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데 공연히 남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점을 청을 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떠맡긴다면 장차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먼저 우리 생각해 조선 책략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되겠죠. 2차 수신서라 갔던 김홍집이 가져온 책이 조선 책략이고 계속 반복됩니다. 친하게 지낼 나와 견제할 나라, 미국, 일본, 청, 러시아. 우리가 모르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모르는 나라입니다. 이건 러시아밖에 없어요. 일본에 해당되는 나라는 그 나라, 본래 우리가 본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모르는 나라 러시아 말을 좀 미국. 머릿속에는 미국인데 말로 쓰고 글로는 러시아로. 미국에 대한 얘기. 우리는 태평양 건너 모르는 나라입니다. 이 글이 어디 나오냐고. 영남 만인수. 이만손. 영남 유생 이만손이 만명 해당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상소문을 올렸다. 소자. 이게 언제냐 물어보고 1881년. 두 번째 질문. 양인의 해가 오늘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의 해로움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안으로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 장병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척을 정벌하게 하소서. 척하주전론 1860년대. 세 번째, 저들이 비록 애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이옵니다. 강화가 한번 이루어진다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초상화가 교역하는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 안 가서 서약의 온 나라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개항 반대 운동. 1870년대. 60, 70. 혹시 나온다면 개화 반대 운동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척하주전론, 다른 말로 통상반대 운동도 마찬가지로 1860년대입니다. 통상반대, 개항반대, 개화반대. 60, 70, 80년대. 또 학자들이 이와 같은 이학노, 최익현 같은 주장은 척하주전론 60년대. 통상하고 통상반대 운동.
동시대 1860년대 활동했던 문제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6번. 다음 사건의 설명으로 옳은 것. 난병이라 하면 귤이 잡히지 아니한 군대를 의미합니다. 난병이 창덕궁에 밀어닥쳤습니다. 창덕궁에 밀어닥쳤습니다. 창덕궁의 정문을 도나문이라고 하는데 도나문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누가 난병들이 99인들이 수문장 등이 이를 막아내지 못하여 걸려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은 급히 대웅군의 입궐을 명하였습니다. 대웅군은 곧 무의대장을 동반한 입궐 서상족 아래길 근래 듣자 하니 중전께서 별난에 대처하시어 누추한 곳에 은신해 계신다고 하니 삼가 바라온데 수소문하여 의장을 갖추고 예법에 따라 왕후의 자리를 맞아 들이소서 하니 왕이 널리 찾아서 맞아들인 일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하였다. 이건 이모곤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모곤란. 난병들 99인들이 도나문을 뛰어넘어 창덕궁을 점령하자 이 소식을 들었던 민비가 복식을 상군과 옷을 바꿔입고 뒷문으로 도주하여 충청도 청주제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사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흥선대원군이 오면서 수습이 됐고, 그죠? 그리고 고종이 민비를 갖다가 궁궐로 다시 불러들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에 압송되고 말았습니다. 보죠. 옳은 것. 홍범 14조가 발표되는 배경이 되었다. 홍범 14는 근대적 헌법이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야. 근대적 헌법적 성격이야. 헌법이 아니라 근대적 헌법적 성격이야. 자, 봐봐. 1차 가보개혁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2차 가기 전에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고정임금에게 독립서고문을 발표하죠. 이렇게 독립서고문을 발표합니다. 왕과 아버지 흥선대원과 세자들, 백관, 모든 관리들 데리고 어디 가서 발표하나요? 왕과 왕비 신의가 모신 종묘에 가서 독립서고문을 발표하고 홍범 14호도 동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 1번 틀렸고, 두 번째, 우정국 개국 축하를 계기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 84년 99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이 됐습니다. 이모곤란 맞죠? 대략 한 13개월,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99인들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월급 받는 날 봤더니 고지기가 장난을 치더라. 이모곤란 때. 이게 쌀이 한 석이면 2분의 1은 쌀, 2분의 1은 모래, 또 여기 다시 2분의 1은 쌀겨. 결국은 섞여있는 쌀의 4분의 1 정도만이 쌀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봐봐. 고지기는 이제 쌀을 나눠주면 갈린데, 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99인들이 뻥 하고 터진 거예요. 이것은 전부 다 민씨 장난들이란 거야. 민비가 자기 측근 영민씨 세력을 전부 다 고위 관직에 다 앉혀서 얘네들이 부패하고 있는 거예요. 고지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쌀을 퍼서 이렇게 월급으로 주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명령에 따라 섞였죠, 당연히. 고지기의 이런 장난질, 결국은 99인들 알 것은 안다는 얘기지. 누가 부패하고 있는 모습은 다 알지. 세상 사는데 왜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죠? 이 사건을 계기로 뻥 터졌어요. 이게 이모곤란이에요. 이 창고가 도봉소였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모곤란은 도봉소 사건이라도 불러요. 이모곤란 또는 같은 말로 도봉소 사건 이렇게 돼요. 도봉소에 쌀을 나눠줬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장난? 고지기의 장난. 쌀을 퍼주고 이렇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했던 그 관리를 또 고지기라고 불렀다고. 관직명예 고지기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이해가셨죠?
네 번째, 개화 정책에 반대한 유생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건 이정척사 운동. 유생들이 하는 것을 이정척사 운동이라고 부르죠. 정의로운 건 지킨다는 뜻입니다. 정의로운 건 뭐죠? 성리학. 척사 사한 것은 사이비 것들을 배척한다. 성리학 이외의 모든 것을 배척하자. 이정척사 운동. 이정척사. 정의로운 건 지키자. 뭐가 정의롭냐? 그 정의로운 건 성리학이다. 5번. 일본과 한성조약을 체결한 결과를 맞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갑신정변의 한성조약과 텐진조약이다. 그리고 갑한텐. 한성조약 결과, 갑신정변과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고, 텐진조약은 일본과 청나라가 우리 조선 반대에 갑작스러운 상황이 전개된다면,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면 동수의 군사를 파견하겠노라. 그 약속. 실제로 언제 작용됐다? 동학 때 우리 정부군이 원군을 파견을 요청했을 때 일본과 청나라 동시에 군대가 파견되었다. 갑한텐 이렇게 암기해버리세요. 또 있죠. 2년 전에 했던 게 임제태. 이목을 하는데 제물포 조약을 맺게 되었고 태극기를 앞세워서 가서 일본의 사제단이 파견되었다. 임제태. 이건 시험용입니다. 지극히 시험장에 가서 빠른 시간에 풀어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갑한텐, 임제태, 이모골란테 제물포 조약을 맺었다. 일본 공사 간에 약간만 일본군이 주둔하는 계기가 됐다. 최초죠. 일본군이 최초 주둔하게 되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사제단을 태극기를 가져와서 하기 시작했다. 갑한텐, 임제태. 암기. 반복합니다.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문제풀이형입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문제 7번 가죠. 문제 7번. 자, 다음 자료에 피고가 벌였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피고는 일본 군대가 대궐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필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병합하고자 하는 뜻인 줄 알고 일본 병을 물리치고 거류민을 국외로 쫓아낼 마음으로 다시 기병을 도모하였다. 9월경 태인을 출발하여 삼내에게 이르러 그곳을 기병한 핵심 본부로 삼았습니다. 동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봉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봉준이 체포돼서 재판을 받죠. 그 재판받는 기록으로 이걸 공초라고 합니다. 공초에서 전봉준의 움직임이 전부 다 공초라고 하는 법 조문에다 나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여기 5월이잖아요. 그죠? 5월에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동학의 전주화약이란 말이에요. 정부군과 동학교도가 손을 잡았어요. 손을 잡고 전주화약입니다. 전주화약이에요. 이게 5월이에요. 자, 그리고 자치기구를 만든다고요. 직강소를 이렇게 만든다. 자치기구를 만든다. 자, 그런데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사이에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정부군들이 우리 동학교도들의 중간 간부들을 체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암암리에 작동돼서 체포조가 파견돼 체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 두 명 같은 경우는 태가 안 나는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서 금방 소문나죠. 정부군들이 갑작스레 전주하약을 무시하고 동학교도 중간 간부를 체포해 간다. 보통 접주들이라고 하는데 접주와 포주들 상당수 체포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 전복진이 고민하고 있는 갑자기 서울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경복궁이 기습 점령됐어요. 일본군에 의해서. 이게 6월 21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처에 이런 얘기 나오죠. 어떻게 한밤중에 잠을 주무시는 나라님을 깜짝 놀래게 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차 봉기 원인은 깜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앞에는 1차 봉기고 하약 이후에 잠잠했던 얘기 다시 동학교들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걸 2차 봉기라고 한다고. 2차 봉기 원인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약속, 깜놀. 잠자고 계신 우리 왕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니 신하된 자로서 국민된 자로서 이걸 내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우리 국왕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동학교들이 경복궁 점령을 계기로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전라도 쪽에 동학교들을 뭉치기 시작했다. 이게 6월 20일, 6월 3일 또 터진다고. 이틀 사이에 청일전쟁이 발생했다. 어디에서? 6월 23일 날. 국내 부분하고 국제 부분 두 가지가 있죠. 국내는 우리 성안역, 평택과 경기도 평택과 천안 사이에 있는 천안역이 있어요. 지하철 다니는 게 있어요. 천안 성환역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 국내에서 국외는 우리 알다시피 중국의 항구에서 상하이, 텐진에서 주로 상하이와 텐진과 항꼬우 같은 데서 주로 터져 나온 사건이 국외입니다. 누가 승리했나요? 일본이 승리합니다. 열악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청나라한테 승리하게 됐다. 청나라가 어떻게 돼요? 좋은 무기를, 영국산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실패해요. 공무원의 부패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오개혁. 이게 6월 25일이에요. 이틀 관계를 벌어지는 거예요. 갑오개혁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는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일본 애들의 압박에서 실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김홍집 내각이라고 불러요. 무슨 내각이라고 한다고요? 김홍집 내각이라고 불러요. 속된 말로 뭐냐면 이게 바지 사장이야, 요즘 말로 치면. 물줄은 보이지 않고 바지 사장이 나타나서 일을 처리하듯 걸리면 체포도 깜빵 가는 걸 되게 많이 TV 뉴스 많이 보였을 거예요. 바지 사장의 김홍집 역할을 하게 돼 갑오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라고. 궁청갑. 됐죠? 지금 반복하고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무슨 사건 오라고 이렇게? 궁청갑 다음에 뭐 오라고? 자, 지금은 주로 싸우는 사람들은 남접이야. 전라도 쪽 동학교들이 싸웠어. 지금까지 동학교도들이. 이게 남접이야. 남접들은 주로 농민병들이야. 근데 북쪽에 충청도에 있는 북접들이 열받기 시작한 거야. 왜? 동학교도가 체포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은 자기들이 곧 다음 순서가 되는 거야. 충청도 동학교도들이 충청도 양반들이 한일 정도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이 됐지. 그지? 그래서 충청도의 북접들과 손을 잡게 됐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논산 해맹. 뭐였다, 뭐일했자, 맹자는 맹목자야. 이유 없어. 그냥 만나는 거야. 야, 만나봐. 안건 상관없어. 우리 만나. 급한 일이니까 만나. 논산 해맹이에요. 목적은 뭐죠? 남접 플러스 북접. 충청도와 전라도 동학교 힘을 합쳐서 어디로 가자? 서울 가서 악 만나야 되겠다는 거야. 악 만나서 따져보잖아. 왜 예전에 전주 해야겠다는 약속을 어기냐는 얘기지. 왜 동학교도 잡아서 적치고 죽이자는 얘기지. 여기서 서울 가기 위해서 항상 가야 되는 게 어디다? 공주, 우금치를 거쳐가야 된다. 우금치에 일본군과 우리 강군이 매복하고 있다고. 이때 동학교 여기 올라온다. 이쯤에 왔을 때 10만 병사가 얘네들 기관총에 그냥 몰살당해서 10만이 몰살당해버렸다. 말이 10만이지. 장난 아니잖아요. 1000명만 죽어도 10,000명을 죽어도 엄청 10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근현대 이렇게 큰 사건 없어요. 자국 내에서 반란 사건에 농민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10만 명이 죽어서 생각해보세요. 요즘에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예요. 지방의 조그만 도시 같은 경우는 10만이 죽은 거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무슨 사건 하여튼 10명만 죽어봐요. 난리법석이잖아. 몇 달 동안 대한민국 들썩들썩 10만 명 죽어도 생각해봐.
도적이 우리 강군하고 일본군이 기관총 사격을 통해서 우리는 동학교도 뭐 가져가요? 꽃갱이 삽자루 없으면 어떻게 대나무 나무 잘라가지고 창으로 만들어서 가져갔다고. 우 가도 다 총 맞아 죽는 거지. 여기 꼭 잡으셔야 돼요. 이 부분이 가장 선후관계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예. 2차 봉기 이후에 과정들을 물어본다. 이렇게. 전봉준이 죽어서 살았어? 살았어. 전봉준 튀어. 도주해. 순창까지 이렇게 도망갔어요. 예. 전국에 방이 붙였죠. 예. 전봉준에 대한 얼굴 사진을 붙여서 이제 현상 수배를 벌였죠. 그래서 순창에서 발각돼서 체포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원래 강주 광역시 지방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됐고 사형 선고가 원고됐죠. 돈 얼마에 옆동네 바로 그 옆집에 동네 분이 신고해서 체포됐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7번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 1번 영남 만인수를 주도하였다. 이만손, 영남유생 이만손. 이건 조선 책략에 반대하는 겁니다. 아셨죠? 책을 다 수거해서 불지르고 그 다음에 김홍집을 잡아 죽이자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한반도 중립안을 집필하였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1885년 우리가 섬이 하나 영국 애들에 점령당하죠. 그 섬은 뭔가요? 여수아파다, 까만바다, 거문도가 불법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중위발언이 처음 등장하죠. 육일준, 부들러, 김옥균, 이 사람들이 영세 중립국을 주장합니다. 김옥균, 부들러, 육일준. 주장은 주장일 뿐이죠. 우리 힘이 없는 나라가 중립론을 주장은 별 의미가 없죠. 효과가 없죠. 강대국에서 난 중립 지킬 거야 그러면 괜찮은데 힘없는 우리나라는 거의 효과를 봐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와 전고 하양을 맺었다 여기입니다. 전주 가명을 점령하죠. 전봉준이 여기서. 그래서 손잡았습니다. 단발령과 앙비 암살을 계기로 의병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을미의병이죠. 네, 유인석, 이소웅, 을미의병입니다. 을미, 을사, 정미의병 계속 물어볼 겁니다. 을미, 을사, 정미의병. 답은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문제 8번. 다음과 주장은 발표식 역사책을 가장 적절한 것. 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를 들어 내세워 주장한 것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창생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에 두려 합니다. 안으로는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 행포한 강제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반과 호강에게서 고통받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 밑에 굴욕을 받는 하급관리에 우리처럼 오난이 깊은 자에서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에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도 소용없으라. 호남 창의 대소. 동학교도들의 경문입니다. 동학교도의 경문 내용입니다. 이 시기의 역사의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일본이 전쟁을 도발하자 대한제국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이건 1904년 러일 전쟁 중에 지금 현재 동학 얘기하고 있는 러일 전쟁 한참 뒷 얘기죠. 1894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러일 전쟁입니다. 1904년이다. 옳지 않습니다. 급진개합파가 문벌 폐지와 청에 대한 사대관계 청산을 촉구했다. 이건 1884년 갑신정변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종이 칭제의 권한의 요청을 수용, 9번 신참에 개혁과제를 공포하였다. 이건 강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이 공포된 거죠. 4번, 일본이 공사관 보호 명분으로 서울을 침입하고 서해 지역에서 청을 공격하였다. 네. 아까 궁청과 갈대 기억나시죠? 청일전쟁에 대한 얘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다음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령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총재 1명, 부총재 1명, 그리고 12에서 20명 사이의 회의원으로 구성,
이 밖에 2명 정도의 서기관이 있어 활동을 도왔고 또 회의원 중 3명이 기초위원으로 구성, 의안의 작성을 책임졌다. 총재는 영의정 김홍집이 겸하였다. 김홍집이 줄었습니다. 예. 1차 가보개혁. 우리 기존의 정부의 최고 기구는 뭐냐면 의정부였습니다. 의정부였습니다. 의정부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됐던. 일본 애들에서 의정부를 갖다가 개혁기구로 삼을 수는 없어요. 고려 기구니까요. 그래서 만든 게 군국기무처예요. 1차 가보개혁 실행하는 부서가 군국기무처, 김홍집 내각이라고 불러요. 자, 1차 가역 내용을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이건 1차, 2차 을미개혁을 마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건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 암기사항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길 않기를 바라지만, 출제자가 되게 난이도 조절용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 세상에나. 쌤께서는 다 암기하고 계시군요. 여러분만 하시면 돼요, 이제. 오케이? 가보 1차인지 2차인지 3차 격인 을미격인지를 암기하고 있냐고 물어본다고. 제가 앞글자만 적어봤어요. 자, 이런 시간에 배웠던 사람 기억날 겁니다. 개가 8마리 있는데 우리 집에 선생님 배가 고파서 과 먹어야 되겠어요. 집에서 먹으면 냄새가 나니까 궁궐에서 과 먹어야 되겠어요. 봐. 개국기원. 우리가 굳이 왜 청나라 걸 쓰는지 모르겠다. 청나라 연을 쓰는지 모르겠다. 자, 지금 현재는 1894년이에요. 그치? 조선 건국 1392년이지. 빼보라고. 502년이잖아요. 개국한 지 502년. 그 내년부터 개국기원 503년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청으로부터 종주권을 없애겠다는. 우리를 좀 이렇게 이루하는 척 하지만 속셈을 다 보이거든. 일본의 속셈이. 팔아문. 파랑. 국내부 기능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 언제까지 과거제도 계속 할 거냐? 폐지하자.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관리를 뽑자. 재정의 일원화를 했으면 쓰겠다. 재정의 일원화. 우리 갑신정변 때 호조로 일원화시켰던 것들이 다시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팔아문 중에 탁지아문이 있다고 이렇게. 탁지아문에서 재정을 다 일어났으면 되겠다. 세금을 내는데 급납하를 했으면 되겠다. 세금 내는데 그냥 쌀 포고 콩 포고 이걸 시청에다 세금 내려왔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얼마입니까? 이렇게 툭툭 내면 된다는 거예요. 조세 급납화. 도량형 통일. 우리 10cm 자, 20cm, 30cm 전부 다 도별로 시단위로 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또 가장 중요한 게 쌀이었다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서민들이 많아서 쌀집까지 쌀을 사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쌀 한 말, 한 두라고 하죠. 학문적 용어는. 통상 시중에 쓰는 한 말, 두 말 얘기는. 여기 있지. 이걸 원통이라면 여기 밑에가 한 말이야. 자, 인천에 한 말 여기야. 서울에 한 말 여기. 충청도 한 말, 경상도 한 말. 각자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전쟁 난다 이거. 아니, 쌀 한 톨고 전쟁 나게 생겼잖아. 각 자국 내에서 이렇게. 은본위제도.
돈의 가치가 높은지 낮은지를 어떤 스탠다드 표준을 잡자는 거예요. 은을 기준으로 잡자는 얘기지. 아셨죠? 근본위 제도는 대한제국 때 나옵니다. 강무개혁 때 나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사회 파트 가겠습니다. 공산노비 혁파. 우리나라 처음으로 조선왕조 5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신분제도가 폐지된 거야. 공산노비 폐지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신분제가 없어졌다는 뜻이 되는 거야. 같은 말로 볼 수 있어요. 법률적인 조항으로 본다면 처음으로 이렇게. 이게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우리 사회 접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었지. 그죠?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진주지역의 형평사 운동이야. 1923년에 진주지역에 백정들이 형평사 운동을 한다고. 학교 갔더니 선생님께서 백정 아들이라고 왕따 시켜주고 같은 학생들하고 선생님께서 친절하게도 너희 아버님께서 도한 백정이라면서 이렇게 모르는 학생들 다 알게 되고 왕따 다녔고 공중목욕탕 이발소도 가지 못하게 하고 결정다가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갖다가 양반들이 바꿔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10시 예배를 하면 백정들은 다른 시간에 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지. 그죠? 사랑, 박애 이걸 가장 강조하는 기독교적인 게 완전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터진 사건 이걸 형평사 운동이라고 불러요. 조선 형평사 운동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걸 봐요. 노비제도 즉 신분제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터졌다는 거 이건 되게 중요한 신분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오늘 형평사는 2번 얘기한다. 만정단 얘기를 한번 얘기한 거. 똑같은 신분 해방 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연자제.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자식이까지 가는 것. 그 다음에 피의자를 잡아다가 고문하는 것 전부 다 금지하자. 조혼 금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않느냐. 그럼 최소한 남자 20세, 여성 18세 정도 됐을 때 결혼한 게 어떻겠어? 이렇게 법적으로 좀 개정해 보는 것들이에요. 가가 하나 더 있죠. 여기 과거제도 사회 파트는 게 뭐겠어요? 가부의 재가를 허용하자는 겁니다. 뭐가 반영된 거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신분제하고 신분제 폐지하고 청산가부 제거 허용은 누가 요구했던 것들이죠? 동학계들 요구사항이 여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2차 가볼까요? 가보 2차. GG2 화장품이에요. 여성들 좋아할 만한 화장품 선생님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브랜딩 했어요. 화장품이 좋은데 어떻게 모르고 쓰면 안 되지. 교육 좀 필요해. 그죠? 가끔 백화점 1층에 가면 거의 대부분 화장품 코너인데 거의 쓰는 방법이 되게 끊임없이 막 실험하면서 막 보여주는 게 되게 많아요. 갈 때마다 보고 옵니다, 제가. 예,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아니에요. 아이프 따라갔다 그냥 얼떨게 서 있어야 돼요. 아이씨. 속으로, 싫은 소리 못해, 속으로. 속으로만 싫은 얘기. 바빠? 아니야. 봐. 이해 갔어? 대부분 엄마들이 가서, 여러분들은 그렇지죠? 여학생들보다, 그죠? 혹시 남자들 할 때 그거 피해야 돼. 남자를 싫어해. 선생님 힘들어. 네, 가끔 가서, 계속 자기는 재밌는 거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힘들어. 1층은 전부 화장품 매장이야. 갈 때 오갈 데가 없어. 네. 자, 볼게요. GG2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권의 권한을 약화시켜야 된다. 너무 세다. 왜냐하면 사법과 행정권은 2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럼 무엇만 가져가라는 얘기야? 행정은 가져가도 되겠다. 근데 사법까지 가져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쵸? 2개를 가져가야 돼, 지방관이. 그렇다면, 그럼 이걸 가져가지 않다면 누가 가져가게 되겠느냐? 그 별도의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사법재판소가 신설되는 거야. 지방관의 권한 축소. 그 다음에, 지방제도의 개편이에요. 우리가 일본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일본식으로. 보통 우리 팔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23부) 3379 일본식 지방행정체제로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재판에서는 2심제를 가야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돼요. 그리고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사범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임금이 말로 떠들었다고. 이걸 조서라 불러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어떻게 해요? 예, 바뀌는 게 나타나는, 실제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사범학교에 만들어진다고. 을미개혁 가볼게요. 을미개혁이 바로 가보니 1895년에 하지 뭐 1896년에 넘어갔죠. 그죠? 이건 앞에 무슨 일이 발생됐죠? 이게 무슨 사건이 발생되나요? 이 사이에? 삼국간섭. 삼국간섭. 러시아가 힘이 부족한 누구를 끌어들였어?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였다고. 그래서 한반도 쭉 내려오게 됐다고. 일본이 후퇴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결정적인 게 삼국간섭을 맞이해야 되는 결정적인 케이스가 뭐지? 이 요동을 먹어버렸다고. 청일전쟁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응? 러시아도 어떻게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고 싶어 한다고 해. 부동항이 필요하다고. 얼지 않는 항구나 바다가 필요하다고. 다 막겠다고, 영국이들 때문에. 그럼 요동이라도 차지하고 싶은데 일본이 그거마저 먹어버렸다고. 자기 힘으로 안 되겠기 때문에 프랑스가 독일을 끌어들인다고. 삼국간섭이라고. 쭉 내려도 일본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이때 우리 정부는 민비정부예요. 왕은 고종이 맞아요. 근데 실세는 전부 다 민비에 왜? 영민시세의 중요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다고. 그럼 국가 중대사를 갖다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다면 고종이 이렇게 합시다. 신하들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힘이 없어요 고종이. 그래서 영민시세 권력을 다 쥐고 있다고. 국가 정책을 다 결정하는 기관. 그러면 결국 민시 손아귀에 다 들어있다고. 민비해 뭐 사촌 동생, 오촌 오빠, 육촌 오빠 다 자기 민시들이 자기 다 차지하고 있다고. 막말로 이게 국가 의전회의인지 정치회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다 좋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다는. 왜 민시 정권이라는 얘기예요? 민비 정권이 결국은 삼국간섭이 이루어진다고. 그 결과 민비는 원래는 뭐해서 친청이었다고. 친청에서 뭐로 바꾸는 거야 지금? 친러로 바뀐다고. 친러 정부가 수립되기 시작한다고. 일본 애들도 싫어하지. 일본 애들 이렇게 야 이거 안 되겠다. 민비 때문에 안 되겠는데 민비를 제거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본 애들이 일을 치르지. 코드명. 폭수사냥. 민비를 폭수로 보고 있다고. 그 결과 일본 낭인들이 궁궐에 침입해 그 민비를 해치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 불러? 을미사변이라 불러. 을미사변으로 다시 권력을 쥐게 됐다고. 그래서 을미년에 3차 개혁에 해당되는 개혁을 완수하게 되는 거야. 이걸 또 뭐라 부른다? 을미개혁이야. 당연히 3차가 하지 않고 을미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 삼국간섭과 관련된 내용이 전개되기 때문에 해결되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다. 자, 을미군단 종군 퇴우소 군제개혁, 친위대와 시위대가 신설됩니다. 단발령, 고정령의 머리를 잡고 시범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종두법 시행, 지석양입니다. 오늘 치면 코로나 백신처럼 홍역이에요. 어린아이들이 홍역 맞는 거, 홍역주사 맞는 거. 여러분 아마 응애응애 할 때, 아마 1살, 2살쯤 됐을 때 엄마가 차에 태워서 보건소 가서 다 맞았어. 여러분 기억 없지? 죽는다고 울었을 거야 아마. 그치? 기억이 없지? 이거 맞는 거예요. 근양이라고는 연호를 사용하게 됐다.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 달력이 처음으로 이제 쓰기 시작했다. 그 사이에는 우리가 음력 달력을 썼다는 거죠. 우편 업무가 재개됐다. 우리 갑신정변 때 사라졌었죠, 그죠? 갑신정변에서 우편 업무가 다시 재개되었다. 아까 여기 보시면 교육, 입국, 조서가 반포됐다고 그랬잖아. 왕이 어떻게, 야, 그냥 학교 만들어도 돼. 이렇게 허락했다는 뜻이지. 이거 소학교령이야. 소학교령은 왕이 명을 했다. 명령, 즉 왕명이 떨어졌다. 그 결과 만들어진 학교가 소학교, 중학교, 사무학교, 외국어 학교 등이 처음으로 서울에 만들기 시작했다. 그럼 초등학교 가장 우리나라에 먼저 만들어졌다고, 그죠? 왕명에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가장 어린 학교 아무리 빨라도 뭐야 되는 거야? 1895년이 되겠지.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종로에 있는 4개 초등학교들이 그 대표적인 학교들이에요. 네, 유명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9번의 답은 1번. 10번 문제까지 한번 풀까요? 아니, 이때 쉬어야 되겠다. 쉬지 않으면 여러분 못 쉬겠다.